여러분, 그냥 채소 하나가 한 나라의 운명을 통째로 바꿨다고 하면 어떠세요? 좀 믿기 힘드시죠? 오늘 바로 그 생명의 은인이었다가 또 끔찍한 재앙의 상징이 되기도 했던 고구마, 이 기가 막힌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아니 대체 어떻게 작물 하나가 한편으론 신으로 떠받들어지다가 다른 한편으론 지옥 그 자체를 상징하게 됐을까요? 이게 정말 미스터리인데 바로 이 질문이 류큐 왕국 역사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한번 제대로 파고 들어가 보죠. 자, 이 얘기를 제대로 이해하려면요, 당시 류큐 사람들의 밥상을 한번 들여다봐야 합니다. 이게 완전히 두 세상이었거든요. 지배층은 아주 귀한 쌀을 먹었지만 일반 백성들한테 쌀은 그야말로 꿈 같은 얘기였어요. 이 사람들의 굶주린 배를 채워준 건 바로 고구마. 진짜 생존을 위한 절대적인 주식이었던 거죠. 이 모든 이야기의 시작은 류큐 왕국 전체를 지배했던 단 하나의 단어, 바로 굶주림입니다.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땅은 농사짓기에 너무 척박하고 태풍의 가뭄은 끊이질 않아요. 그런데 그렇게 힘들게 농사지은 쌀마저 대부분 세금으로 다 뺏겨버립니다. 그러니 일반 사람들한테 흰쌀밥이라는 건 1년에 한두 번 구경하면 정말 다행인 그런 거였어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배고픈 게 그냥 일상이었다는 거죠. 바로 이 절망적인 상황에 모든 걸 바꿔놓을 구원자가 등판합니다. 아주 작고 주황색을 띤 그런 구원자였죠.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서 때는 1605년 노군이 속한이라는 인물이 중국에서 고구마를 들여온 바로 그 해입니다. 이때부터 류큐의 식탁혁명이 시작됐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이 고구마가 진짜 대단했던 게 뭐냐면요, 쌀 같은 건 아예 자라지도 못하는 그런 척박한 땅에서도 아주 무성하게 잘 자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식간에 사람들 밥상을 쫙 점령해버렸고 말 그대로 없으면 못 사는 그런 주식이 된 겁니다. 자, 그런데 류큐 사람들은요, 그냥 여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단순히 고구마를 먹는 수준을 넘어서서 아예 고구마를 중심으로 한 자기들만의 아주 독창적인 생존 문화를 통째로 만들어내죠. 이 부분이 진짜 재밌습니다. 한번 보세요. 먼저 고구마를 수확해서 전분을 뽑아내고 심지어 남은 찌꺼기까지도 먹습니다. 그리고 그 전분은 잘 말려서 몇 년이고 보관을 해요. 버리는 게 정말 하나도 없죠. 이건 그냥 아껴 쓴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굶주림이라는 적에 맞서 싸운 정말 처절한 지혜이자 기술이었던 겁니다. 심지어는요, 동사도구까지 직접 만들었습니다. 여기 보이는 티부쿠나 아상가니 같은 것들인데요. 이게 전부 오직 고구마 농사만을 위해서 특별히 고안된 도구들이에요. 이것만 봐도 당시 사람들에게 고구마가 대체 어떤 의미였는지 좀 감이 오시죠? 자, 이쯤 되면 고구마는 더 이상 단순한 음식이 아니게 됩니다. 이제 류큐 사람들의 정신세계, 그러니까 신앙의 영역으로까지 발을 들이게 되거든요.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고마웠으면 고구마를 처음 들여온 노군이 속한이라는 사람을 아예 신으로 모셨을까요? 사람들은 그를 이모 우스메, 우리말로 하면 고구마 할아버지쯤 되는데 이렇게 부르면서 풍요를 빌었던 겁니다. 평범한 사람이 신이 된 거죠, 말 그대로. 그리고 이런 믿음은 그냥 믿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일상생활 속에 그대로 다 녹아들었습니다. 첫 수확한 고구마는 신에게 바치는 축제를 열고 집에서는 으깬 고구마 요리를 신에게 올리면서 가족의 건강을 빌었죠. 와, 심지어는 어느 마을 고구마가 제일 크냐 이런 걸 겨루는 대회까지 열렸다고 하니까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하지만 이 기적과도 같았던 이야기에는 아주 어둡고 슬픈 반전이 숨어 있었습니다. 모두를 굶주림에서 구원해 줄 것만 같았던 이 고구마도 결국 한계에 부딪히고 맙니다. 그리고 류큐 역사상 가장 끔찍한 시대, 바로 소철지옥이라고 불리는 시간이 찾아오게 된 거죠. 18세기 중반부터 상황이 정말 최악으로 치닫기 시작해요. 기록적인 수준의 가뭄과 태풍이 몇 년 동안 계속해서 덮치고 세금 부담은 여전했죠.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그토록 든든하게 쌓아두었던 고구마 비축분마저 완전히 바닥을 드러내고 맙니다. 정말 역사상 최악의 기근이 닥친 겁니다. 이제 정말 먹을 게 아무것도 없어진 사람들, 그들 앞에 남은 마지막 선택지가 바로 소철이라는 식물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소철에 아주 치명적인 독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기를 소태츠 지옥, 우리말로 하면 바로 소철 지옥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와, 이름만 들어도 정말 끔찍하지 않나요? 이게 정말 잔인한 선택입니다. 그냥 가만히 앉아서 굶어 죽느냐? 아니면 독이 들어있는 저 소철을 먹고 혹시나 살아남을 수 있다는 그 한 가닥 희망에 모든 걸 거느냐? 어쩌면 이건 희망이라기보단 그냥 또 다른 형태의 죽음을 선택하는 거였을지도 모르죠. 상황이 얼마나 심각했냐면요. 1734년에는 류큐 정부가 직접 나서서 소철의 독을 제거하는 방법에 대한 공식 안내서를 발표할 정도였습니다. 왜냐하면 그걸 잘못 먹고 죽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았기 때문이에요. 결론적으로 보면 고구마는 류큐 사람들에게 생명을 준 축복이었던 동시에 그들을 짓누르는 진짜 근본적인 문제, 그러니까 과도한 세금이나 척박한 자연 환경 같은 것들을 잠시 가려준 그런 장막에 불과했을지도 모릅니다. 말 그대로 축복이 만들어낸 치명적인 그림자였다고나 할까요? 이 류큐 왕국의 고구마 이야기는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 사회에도 모든 걸 다 해결해 줄 것만 같은 그런 기적의 고구마가 있진 않을까요? 그리고 우리가 혹시 그 달콤함에 취해서 정말로 마주하고 해결해야 할 더 깊고 근본적인 문제를 외면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